안녕하십니까. 오늘 인문학 강의는 제4차 산업혁명이 사회와 개인에 미칠 영향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지금부터 말씀드리고자 하는 이 글은 클라우스 슈밥이 쓴 제4차 산업혁명이라는 책을 교재로 해서 요약한 것을 말씀드립니다. 자, 오늘은 제4차 산업혁명이 사회와 개인에 미칠 영향에 대해서 알아본다고 그랬습니다. 오늘날 세계는 이미 매우 불평등합니다. 상위 1%의 부자는 전 세계 자산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전 세계 인구 하위 50%의 자산을 모두 합쳐도 전 세계 부의 1%에도 못 미치는 현실입니다. 경제협력개발기구, 즉 OECD는 회원국 인구 상위 10%의 평균 소득이 하위 10% 평균 소득의 대략 9배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이러한 현상은 전 소득층에 걸쳐서 급속한 성장을 이루고 획기적으로 빈곤층을 줄인 나라도 예외는 아닙니다. 제4차 산업혁명이 전개되면 다양한 구조적 변화로 인해서 불평등이 더욱 심화될지도 모릅니다. 로봇과 알고리즘이 점차 노동을 자본으로 대체할 것입니다. 그나마 노동시장은 전문적 기술이라는 제한된 범위로 더욱 편중될 것이고 소수의 스타들에게 지나치게 큰 보상을 주게 될 것입니다. 이런 새로운 트렌드가 지속적으로 발생한다면 새로운 아이디어와 비즈니스 모델로 상품과 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혁신이 주도하는 생태계에 완벽히 적응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사람들이 승자가 될 것입니다. 불평등의 증가는 단순한 경제 현상이 아니라 중요한 사회 문제로 이해해야 합니다. 불평등한 사회는 더욱 폭력적인 성향을 띠고 수감자의 수가 더욱 많아질 것입니다. 이런 부류 사람들은 정신질환과 비만 수준이 훨씬 높고 기대의 수명과 신뢰도가 낮습니다. 만약 사람들이 번영의 가능성과 삶의 의미를 조금도 찾을 수 없다고 느낀다면 굉장히 심각한 사회적 위험 요인이 발생할 것입니다. 오늘날에는 중산층 직업은 더 이상 그들의 삶의 수준을 보장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만약 중산층조차 제대로 기회를 얻지 못하는 승자 독식 체제가 굳어지면 민주주의에 대한 불만과 포기를 조장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자, 다음에는 개인에게 미칠 영향을 알아보겠습니다. 제4차 산업혁명이 개인에게도 엄청난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여러분이 결혼 상대를 고를 때 혹은 직장을 정할 때 가족이나 친구, 동료의 추천을 받겠습니까? 아니면 데이트 사이트나 취업 사이트에서 알고리즘이 추천한 상대를 고르겠습니까? 제4차 산업혁명은 우리가 사람을 만나고 관계를 쌓는 방법과 사회적 계급 그리고 건강에까지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첨단 장치를 이용해서 인간이 슈퍼맨처럼 바뀐다면 그걸 증강인간이라고 그러죠. 과연 인간은 어떤 존재로 보여야 되겠습니까? 인간 존재의 본질에 대한 의문이 생길 것입니다. 기술은 여태까지 제공된 순기능의 역할보다도 더 많은 것을 줄 수 있다는 데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미 끊임없는 적응을 요구하는 본질적 체제 변화를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로 변화를 받아들이는 사람과
변화에 저항하는 사람 사이의 양극화가 점점 커질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은 우리가 한 번도 겪지 못했던 종류의 계층 간 갈등과 충돌을 야기할 위험이 있습니다. 잠재적 분열과 갈등은 디지털 세상에서 나고 자란 세대하고 반드시 디지털 세상에 적응해야만 하는 세대 간의 단절을 더욱 악화시킬 것입니다. 머지않은 미래에는 유전자 맞춤형 아기가 태어날지도 모릅니다. 유전적 질병을 제한하고 인간의 인지 능력을 증강시키는 것과 같이 인류를 수정하는 기술이 등장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인간으로서 우리가 마주할 가장 심각한 일부 그 윤리적, 종교적 문제를 야기하게 될 것입니다. 인간이 타인과 공감할 수 있는 사회적 능력에 악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우려 역시 커지고 있습니다. 이걸 휴먼 커넥션이라고 하지요. 2010년 미시간 대학교 연구에 따르면 대학생들의 공감 능력이 20, 30년 전 학생들에 비해서 40%나 떨어졌고, 이러한 저하는 대부분 2000년 이후에 발생하였답니다. 1978년 노벨 경제학상을 받은 허버트 사이먼은 정보의 풍요는 집중력의 결핍으로 이어진다고 하였습니다. 우리는 항상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잠시 멈춰서 사색하는 시간이 부족해집니다. 기술이나 소셜미디어의 도움 없이 실질적인 대화를 나누는 시간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이렇게 디지털 홍수에 빠져 있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우리 스스로 주의력을 통제하지 못해서 인지 능력이 퇴화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행 작가 피코 아이언은 모든 것이 점점 빨라지는 시대에서는 느리게 가는 것만큼 행복한 일은 없다. 집중을 방해하는 일이 많아진 시대에서 집중하는 것만큼 사치스러운 것은 없다. 계속해서 움직이는 세상에서 가만히 앉아 있는 것만큼 시급한 일도 없다고 말을 합니다. 우리 조상들이 가졌던 여유를 되찾아야 할 때가 온 것입니다. 이 개인정보 관리는 이미 중요한 사회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하버드 대학의 마이클 샌델은 우리가 일상적으로 사용하는 여러 기기를 통해서 편리함을 취하는 대가로 기꺼이 사생활을 제공하려는 경향을 점점 더 보이고 있다고 지적하였습니다. 감시하는 사람이 감시당하고 있다는 사실을 입증하는 수많은 연구 자료가 있습니다. 제4차 산업혁명으로 기술은 우리 개인의 일상 전반에 스며들어서 삶의 대부분을 지배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의 자아에는 어떠한 영향을 미치게 될까요? 우리는 기술의 노예가 아니라 활용자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최근 2부에서는 세계 경제 포럼에서 소프트웨어의 사회의 미래라는 주제로 800명이 넘는 경영진들의 질문을 해서 얻은 내용을 정리해서 보여주고 있는데요. 세계의 흐름을 바꿀 20개의 그 기술이 언제쯤 쓰여질 것인지, 또 우리 인간에게 어떤 영향을 줄 것인지 이 조사한 내용입니다. 이 기술들을 하나하나 알아보면은 지금까지 앞에서 설명했던 내용들이 더 명확하게 이해가 될 수 있습니다. 앞으로 4차 혁명에 대비해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나가야 될 것인가,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제시해주고 많은 생각을 갖게 됩니다. 우리는 4차 혁명의 기술의 노예가 아니라 이 기술을 활용할 수 있는 주인이 되어야 한다 하는 것이 요점이 되겠습니다. 자, 이상 마치겠습니다.